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양이가 우주복 입고 달 위에서 기타 치는 장면이라고 글자 몇 줄 입력했더니 진짜로 그 그림이 뚝딱 나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냥 인공지능이 똑똑해서? 아니면 어딘가에 그 그림이 저장돼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전문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AI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노이즈 덩어리에서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확산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요즘 쏟아지는 AI 이미지 영상 생성 툴들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될 거예요. 먼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을 잡아봅시다. AI가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물리학에서 온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브라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 위에 꽃가루를 떨어뜨리면 꽃가루가 물 분자에 부딪혀서 이리저리 제멋대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완전히 무질서하게 아무런 방향 없이 움직이는 거죠. AI 이미지 생성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처음엔 완전히 무질서한 노이즈 상태, 즉 픽셀들이 아무 의미 없이 뒤섞인 화면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결국 아름다운 이미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브라운 운동을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뒤죽박죽 흩어졌던 꽃가루들이 하나둘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AI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역방향으로 조립해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 확산 모델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AI가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장미꽃이라고 입력하면 AI는 그 단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오픈 AI가 내놓은 모델이 바로 클립입니다. 클립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해요. 인터넷에서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달린 설명 텍스트, 총 4억 쌍을 함께 학습시킨 모델이에요. 4억 개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한국 인구 전체가 이미지 하나씩 올리고도 남을 양이에요. 클립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모델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모델,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은 입력을 받아서 숫자 512개가 나란히 늘어선 하나의 줄, 즉 벡터로 변환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를 똑같은 형식의 숫자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비교가 가능해지죠. 자, 이 벡터라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도에서 위치를 표시할 때 우리는 위도와 경도라는 두 숫자로 모든 장소를 나타내잖아요. 클립의 벡터는 그것과 비슷한데 단지 숫자가 512개로 훨씬 많은 고차원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도 위에서 의미가 비슷한 텍스트와 이미지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 찍혀요.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단어와 강아지 사진은 이 지도에서 거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클립은 이 관계를 코사인 유사도라는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1, 완전히 반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개념이에요. 학습 중에 클립은 어울리는 텍스트 이미지 쌍은 같은 방향을, 어울리지 않는 쌍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도록 계속 조정됩니다. 수억 번의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벡터 공간은 아주 신기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모자 쓴 사람 사진의 벡터에서 모자 안 쓴 사람 사진의 벡터를 빼면 그게 바로 모자라는 개념의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의 내용 차이가 수학적인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되는 그야말로 아이디어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클립은 학습할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개념도 관련 설명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제로샷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새 개념을 설명만 들어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능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확산 모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 모델의 정식 이름은 DDPM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훈련 원리 자체는 의외로 직관적이에요. 훈련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다가 단계적으로 랜덤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이즈를 아주 조금만 섞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하면 결국 원본 이미지는 완전히 하얀 눈보라처럼 식별 불가능한 노이즈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AI 신경망에게 이 노이즈 덩어리를 줘서 역방향으로 하나씩 되돌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훈련 방식입니다. 처음엔 그냥 바로 이전 단계 이미지를 예측해라고 학습시키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이미지에 추가된 전체 노이즈 덩어리를 통째로 예측해라고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AI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원본 이미지를 직접 겨냥하게 되어서 훈련이 훨씬 안정되고 품질도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추는 게 아니라 완성된 그림 전체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조립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생성 과정에서 노이즈를 다시 추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AI가 노이즈를 제거하고 있는데 왜 또 노이즈를 넣는 걸까요?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없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으면 모든 생성 결과가 학습 데이터의 평균으로 수렴해버려요. 예를 들어 수천 명의 얼굴을 학습했다면 그 수천 명 얼굴을 모두 섞어놓은 것처럼 흐릿하고 개성 없는 이미지가 나와요.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냥 전형적인 평균 얼굴 말이죠. 랜덤 노이즈를 다시 추가함으로써 AI는 그 평균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와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다양한 나선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입자처럼 AI도 정해진 평균 경로 대신 다채로운 결과물의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확산 모델의 발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초기 DDPM은 이미지를 픽셀 하나하나 수준에서 노이즈를 제거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산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려면 엄청난 컴퓨터 자원이 필요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잠재 확산 모델 LDM입니다. 잠재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압축된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VA라는 압축 장치를 통해 훨씬 작은 표현으로 줄인 다음 그 줄어든 공간에서 확산 과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원래 크기로 복원하고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 아이디어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실용적인 이미지, 영상 생성 모델들이 이 방식을 씁니다. 연산 비용은 크게 줄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더 좋아졌어요. 압축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죠. DDPM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DDIM입니다. DDIM은 확산 과정의 수학적 구조를 살짝 바꿔서 랜덤성을 제거하고 완전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입력을 넣으면 항상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단계 크기를 크게 설정할 수 있어서 원래 수백 번 반복해야 했던 과정을 수십 번만으로도 비슷한 품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최근에 나온 개념이 플로우 매칭이에요. 지금 현재 2025에서 2026년에 출시된 최신 AI 영상 모델들, 예를 들면 완 2.1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3, 플럭스 같은 모델들은 대부분 이 플로우 매칭을 사용합니다. 노이즈에서 이미지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구불구불한 산길 대신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분에 단 10에서 20번의 반복만으로도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훈련 과정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재미있는 건 수학적으로 파고들어보면 DDIM과 플로우 매칭이 사실상 같은 원리임이 밝혀졌다는 점이에요. 관점의 차이가 새로운 방법론을 낳은 셈이죠. 그렇다면 완 2.1 같은 영상 생성 모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실제로 보면 꽤 정교한 조립품이에요. 먼저 텍스트 입력은 구글이 개발한 T5 기반의 다국어 언어 모델이 처리합니다. 이 모델이 텍스트를 벡터로 바꿔주면 그 벡터가 영상 생성 과정 내내 참고 자료로 쓰여요.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 즉 사진 한 장을 동영상으로 바꾸는 기능을 쓸 때는 클립 이미지 인코더가 등장합니다. 입력 이미지를 클립이 처리해서 그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용을 벡터로 추출하고 이게 생성 과정에서 시각적 힌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엔진은 다이티, 즉 확산 트랜스포머입니다. 이전 모델들이 유넷이라는 구조를 썼다면 최신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블록을 40에서 50층으로 쌓아 올린 다이티를 사용해요. 트랜스포머는 원래 챗 GPT처럼 텍스트 처리에 강한 구조인데 이걸 이미지 영상 패치 처리에 맞게 적용한 거예요. 구조 자체는 비슷하지만 챗 GPT가 단어를 처리하는 것처럼 다이티는 이미지나 영상의 조각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VA 디코더가 압축된 잠재 표현을 다시 실제 비디오 프레임으로 복원해주죠.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 줄로 요약하면 텍스트, 잠재 공간 노이즈 제거, 실제 영상 이 흐름이에요.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I는 어떻게 텍스트를 따른 이미지를 만들까요?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클립이 만들어낸 텍스트 벡터를 추가 힌트로 넣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컨디셔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매 순간마다 이 텍스트를 기억해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꼼꼼히 썼는데도 결과물이 엉뚱하게 나오는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법이 분류기 없는 안내 CFG, 영어로 Classifier Free Guidance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는데 실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AI를 2번 실행해요. 한 번은 텍스트 정보를 줘서 실행하고 한 번은 텍스트 정보 없이 그냥 실행합니다. 그리고 두 결과의 차이를 계산해요. 그 차이가 바로 텍스트 때문에 생긴 방향성이에요. 이 차이를 알파라는 배열로 증폭해서 최종 이미지 생성 방향에 더해줍니다. 알파가 클수록 텍스트를 더 강하게 따라가요. 예를 들어 알파가 7이면 그냥 텍스트를 따라가고 알파가 15에서 20이면 프롬프트에 적힌 내용이 이미지에 굉장히 진하게 반영됩니다. 대신 너무 높이면 그림이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게 보일 수 있어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분의 손가락 없애줘 또는 뒤로 걷는 모습 없애줘 라고 입력하는 것들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특성의 벡터를 조건부 출력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방향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CFG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생성 초반, 노이즈가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 CFG를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초반에는 CFG 강도를 낮게, 후반에는 높게 조정하는 스케줄 기법이나 아예 무조건부 모델 없이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ICG 같은 개선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AI 이미지 생성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여기까지 꽤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AI 이미지 생성 툴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순간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클립이 그 텍스트를 고차원 숫자 배열, 즉 벡터로 변환해요. 이 벡터는 단순한 숫자 묶음이 아니라 장미꽃과 빨간 꽃이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장미꽃과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의미가 담긴 공간의 좌표입니다. 그 다음 확산 모델이 완전한 노이즈 상태에서 출발해서 매 단계마다 그 텍스트 벡터를 힌트 삼아 조금씩 노이즈를 걷어냅니다. 이 과정이 수십 번 반복되면서 의미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CFG가 텍스트의 방향성을 증폭시켜 최종 결과물이 프롬프트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최신 모델들은 이 전체 과정을 픽셀 그대로가 아닌 VA가 압축한 잠재 공간에서 처리해서 속도를 훨씬 높였고요. 브라운 운동의 역방향, 클립의 의미 공간, 그리고 플로우 매칭으로 다듬어진 고속 경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AI 이미지 영상 생성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건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자의 영역이었어요. 전용 장비가 필요했고 몇 년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메라도 없고 그림 실력도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전혀 몰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각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DDPM에서 LDM으로, LDM에서 플로우 매칭으로, 유넷에서 다이티로 매년, 어떤 때는 매달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AI가 이미지를 만드는 속도는 지금도 빨라지고 있고 품질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CFG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확산 모델이 실제로 무엇을 학습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쌓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인간의 의도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AI는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브라운 운동의 역방향,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의 의미를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는 클립의 힘.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영상 속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때 또 함께해요. 감사합니다.